안녕하세요. 조달 입문을 돕고 있는 조달파워입니다. 자, 오늘은 조달 시장의 양대 산맥인 조달청과 방위사업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달청은 많이 알고 계실 거고요. 방위사업청은 좀 낯설 수가 있습니다. 국방부 산하에 소속이 되어 있는 방위사업청인데요. 지금 이곳에서는 국방 전자조달 시스템이라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네이버 블로그 조달파워 포스팅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좀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조달파워 검색을 하시면 제가 운영하는 이 네이버 블로그 조달파워 이 마크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지금 제가 포스팅한 곳은 이제 국방전자조달 D2B라고 하죠. 디펜스 투 비즈니스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D2B 시장이라고도 하는 이 국방전자조달 시스템에 대한 이 자료를 제가 얼마 전에 블로그 포스팅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좀 보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조달 시장의 양대 산맥, 그래서 조달청과 방위사업청으로 돈 벌어 보세요 라고 제가 이제 조달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이런 기초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이 유튜브 보시고 이 네이버 블로그 조달파워에도 한번 들어오셔서 이 자료를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오신 김에요. 이제 조달파워가 제공해 드리는 자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한 510회 정도의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요. 조달파워는 조달 업체분들, 즉 어떤 제품이나 공사, 용역 등을 정부기관에 납품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한 자료도 갖고 있지만요. 또 반대의 입장, 즉 발주를 하시는 수요기관 입장에 필요한 조달 업무에 대해서도 꾸준하게 포스팅 자료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기관과 조달업체 이 양쪽 부분에 대해서 조달 기초 개념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부분들은 여기서 이제 자료를 확인하시고 또 조달 파워를 또 직접 만나서 교육을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자료 한번 제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달 시장에는 조달청과 방위사업청이라는 이 큰 분야가 있습니다. 물론 조달청과 방위사업청 외에도요. 한 23개 정도의 자체 전자조달 시스템이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곳이 한국전력공사라든지 아니면 수력발전 그 공사라든지 마사회 한국철도공사 이렇게 다양한 수요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조달청과 방위사업청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조달 업무를 좀 오래 해보니까요. 좀 느껴지는 부분은 여러 개의 전자조달 시스템이 존재하지만 조달청과 이 방위사업청에 대한 부분만 잘 이해하시면 그 20개 정도의 조달 시스템도 충분히 이해하시고 추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메인인 부분을 잘 먼저 이해하시고 공부하시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대한민국 조달시장 대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조달청이죠. 자,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나라장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수요기관과 조달업체의 의사소통, 그리고 여러가지 업무 처리를 위해서 조달청이 운영하는 시스템이 나라장터 시스템이고요. 방위사업청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 국방전자조달 시스템이죠.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군수 물자가 이제 주요 이제 입찰 품목이 되겠지만 또 여러 가지 이제 군대에서도 보면 이제 군인들이 생활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급식이라든지 아니면 피복류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항공류라든지 이런 기름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아무튼 물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물품들이
이제 입찰이 나오고 있죠. 조달청과 방위사업청 모두 제품에 대해서만 입찰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보통 물품이라고 하죠. 물품, 그리고 공사, 그리고 용역, 이렇게 크게 한 세 가지 분야로 이제 좀 구분이 돼서 입찰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조달청과 방위사업청 모두 외자를 또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저는 이제 주로 내자를 전문으로 기초 교육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내자 위주로 저는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조달시장 분야의 양대 산맥인 이 조달청과 방위사업청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블로그 상에도 여러 가지 말을 표현해 놨으니까요. 좀 자세한 것은 이제 블로그 통해서 더 이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네이버에서 이제 뭐 출처는 이제 두산백과에서 이제 제가 이제 출처를 했는데 이제 조달청의 역할 좀 설명을 해 드렸고요. 뭐 조달청 본청은 이제 대전에 있고요. 이제 전국에 한 11개의 지방 조달청이 존재하죠. 뭐 서울지방조달청, 인천지방조달청, 뭐 부산지방조달청 이렇게 해서 한 11개 정도가 각 지역에 이제 포진이 되어 있고요. 그 지역에 해당이 되는 이제 그 가까운 지방조달청을 이용하시면서 업무 처리하시면 돼요. 자, 조달청 운영 이제 전자조달 시스템이 이제 G2B라고 부르는 나라장터 시스템. 이거는 뭐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라장터 시스템은 뭐 발주를 하는 수요기관이 한 5만 개 정도가 등록이 돼 있으시고요. 조달 업체는 그보다 뭐 한 8배 내지 9배 정도 많은 40만 개 정도. 아마 지금은 더 될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40만 개 정도라는 숫자는 제가 한 1, 2년 전에 알고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지만 아마 더 많이 늘어 있을 거예요. 요즘에는 물품 입찰을 하시는 분들이 물품이 이제 제조 입찰과 이제 구매 입찰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내가 공장을 안 갖고 있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구매 입찰에 신규 사업자로서 나라장터에 진입하는 업체분들이 많이 생기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조달 업체 수는 아마 40만 개가 더 많이 올라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이 조달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 분들은 오늘 내용이 되게 이제 초보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아는 내용은 복습한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막 조달 업무에 이제 진입을 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 내가 조달 업무를 하려면 이런 준비 사항과 이런 어느 정도의 개념 정도 내가 알고 있어야 되는구나라는 건 이제 아실 수 있게 되십니다. 자, 나라장터를 시작을 하시려면요. 우선 얼마 전에 이름이 바뀌었죠. 예전에 이제 공인인증서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게 이제 작년 12월부터는 이 공인인증서라는 말 못 쓰고 이제는 이제 공동인증서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범용 인증서가 이제 필요한데요. 기존에 이제 인증서와 동일한 겁니다. 이제 말만 이제 좀 바뀐 거고요. 자, 이제 이 부분도 많이 헷갈려 하셔서 또 이런 내용도 또 제 조달파워 블로그에 보시면 공지사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또 이제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중요한 거는 1년에 11만 원 정도 하는 이 사업자 범용 인증서가 필요하다. 보통 우리가 은행 계좌 이체할 때 사용하는 그 무료로 제공이 되는 그 개인 인증서는 필요가 없다. 반드시 사업자 명의로 발급이 되는 사업자 범용 인증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고요. 자, 두 번째는 자, 저희가 이제 나라장터를 통해서 전자입찰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내가 어떤 제품을 만든다 하면은 그 제품을 국가에서 운영하는 쇼핑몰, 즉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과 벤처나라라는 쇼핑몰이 있습니다. 이 두 곳의 쇼핑몰에 내 제품을 등록을 해서 여러 수요기관으로부터 주문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나라장터 쇼핑몰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은 벤처나라 쇼핑몰보다 좀 더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이곳에 입점을 하기 위해서는 나의 경영 상태의 등급을 좀 조달청한테 좀
증빙을 해줘야 돼요. 내가 조달청과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는 회사다. 즉 나의 경영 상태가 이 정도 위치에는 있다라는 것을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바로 기업 신용 평가 등급이라고 하죠. 그래서 최소 B- 등급 이상은 되셔야만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입점이 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보통 물품 용역 분야는요, 추정 가격 기준으로 5천만 원 이상이 되면 적격 심사를 하게 되고요. 이 적격 심사에서도 역시 경영 상태를 따져봅니다. 그래서 이때 또 나의 경영 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역시 이 기업 신용 평가 등급 확인서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나라장터를 하신다 하면 기본적으로는 기업 신용 평가 등급을 1년에 한 번씩은 꾸준히 갱신 발급을 하실 것을 제가 좀 추천을 드립니다. 이 부분을 안 해놓으시면 만약에 내가 가격 입찰에서 1등을 하고도 아쉽게 탈락하는 경우가 생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그런 전화가 자주 와요. 1등을 했는데 미처 이 신용평가 등급 발급을 해야 되는 것을 내가 모르고 발급을 안 해놨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부분을 많이 물어오시기 때문에 좀 안타깝죠. 하지만 이게 좀 구제 방법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 입찰 공고가 나오기 전부터 이 신용평가 등급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제가 좀 안타까운 마음에 또 제 네이버 블로그 조달파워에 보시면 공지사항으로 제가 좀 해놨어요. 여기 이제 아마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